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세 번째 이격거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거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대부분이 이격거리 그러면 암기하는 거, 외우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외우는 거 맞아요. 너무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격거리 문제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법령상에서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10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요, 지금부터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해서 압축을 시킬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압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시겠죠. 이제 그래도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추려드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법령상에 있는 애들 쫙 퍼져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암기죠. 암기를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7가지로 구별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우리가 발변전소 기계기구 시설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전선의 지표상 높이입니다. 일단 얘를 나누는 기준이 제가 정해놨던 거죠. 배전전압의 기준전압 35kV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5m, 그 다음에 35에서 160kV 이하, 요거를 6m, 그 다음 160kV를 초과하면 6m 플러스 0.12 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3, 4, 5kV일 때 8.28 요 숫자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 전선의 지표상 높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은데 앞에 한 단어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시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가지. 그러면 시가지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35kV 이하일 때와 35kV를 초과할 때로 이제 구별을 해서요. 여기가 지금 5m잖아요. 시가지는 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만 하시면 돼요. 10m. 그러면 얘는 10m 플러스 0.12 단수,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면, 만약 절연전선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빼기 2m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10m니까 절연전선이라고 하면은 빼기 2m가 들어가서 8m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8m 플러스 0.12 단수가 이제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건조물과 1차 접근 상태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다시 적어드릴 건조물, 조용지 이격거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만 저는 따로 이제 구별을 해서 따로 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35kV 이하일 때는 3m 꼭 외우셔야 됩니다. 3m.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할 때인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기사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얘는 3m 플러스 0.15 단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자기장 크기를 얘기할 때 10kV마다 12cm씩 커지기 때문에 0.12 단수라는데, 얘는 지금 0.15죠. 요게 건조물은 보통 철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늘어나는 길이까지 이제 보통 고려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오늘 좀 칠판을 몇 번 지웠다 썼다 할 거예요. 제가 보통 칠판을 풀로 쓸 때는 한 2번 정도를 쓰는데
지금 화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몇 번 지웠다 썼다 할 겁니다. 혹시 필기하시는 분들은 좀 잠시 영상을 멈춰서 필기를 하시고, 아니면 사이트 쪽에 들어가게 되면 법규 서브노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병가, 공가, 첨가입니다. 자, 먼저 병가, 공가, 첨가 시설은 제가 앞전 경관과 보안공사 할 때 얘기했었는데, 얘네들은 이종특별고와 보안공사로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죠. 그러면 연선으로 해서 몇 스퀘어짜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종특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스퀘어짜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본 깔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자,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지금부터 병가, 공가, 첨가. 자, 먼저 제가 그림을 먼저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제가 일단 지금 그림을 먼저 조금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는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라인이 조금 달라요. 라인이 좀 달라서 여기는 좀 색깔을 좀 구별을 해서 좀 그렸고요. 지금 병가, 공가, 첨가를 일단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냐면, 병가는 한 지지물에 전력선과 전력선이 같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병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기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공가하고 첨가는 위에는 전력선, 아래는 통신선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가하고 첨가가 뭐냐면, 공가는 요 지지물을 전력선 측과 통신선 측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첨가는 요 지지물이 있을 때 전력선을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신선 측에서 빌려서 쓰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첨가는 통신선이라고 반드시 주어져요. 통신선이라고 반드시 주어지고, 첨가 제가 여기 같이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 첨가 내용은 우리가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리만 이제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제 쓰는 건데, 공가는 통신선이라고 보통 안 나오고, 시험 문제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가공, 땅에서부터 위죠. 약전류 전선이라고 나와요. 가공 약전류 전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아, 공가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자, 먼저 세팅, 숫자 세팅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압, 밑에는 저압.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조건 낮은 전압을 하부에 시설합니다. 높은 전압을 밑에다 시설하면 이격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물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낮은 전압을 하부에 시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229인데 22.9kV. 이거 색깔이 바뀌었네요. 색깔을 좀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파란 색깔 밑에다가 적은 이 파란색 그림 쪽은 고조압입니다. 고조압. 여기다 그냥 쓸게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철도용. 그럼 여기도 고조압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설명을 일단 먼저 해드리면 일단 마저 쓰고요. 35kV 이하 여기는 특고압. 설명을 해드리면 고압저압 이격거리 229과 고저압 이격거리 229과 철도용 이격거리 35kV 이하 고저압 이격거리 특고압 고저압 이격거리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은 저압 가공약전류전선, 고압 가공약전류전선, 특고압 가공약전류전선, 첨가 고저압 통신선 22.9kV 229 통신선, 특고압 통신선 이격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한번 볼게요. 고압 저압 50cm 자주 나오고요. 만약 케이블을 쓰면 30cm로 합니다. 센치는 생략하겠습니다. 50cm, 케이블을 쓰게 되면 30cm. 229과 고저압은 1m, 229과 철도용 여기죠. 35kV 이하 고저압 여기죠. 여기는 1.2m, 여기도 1.2, 여기도 1.2. 특고압과 고저압 간의 이격거리는 여기는 2m. 이렇게 되고요. 저압 75cm, 고압 1.5m, 2배죠. 특고압 2m. 요거 가끔 가다가 미터로 나오면 0.75가 되겠죠, 미터. 자, 그 다음 고저압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 60cm, 미터로 나오면 0.6이 되겠고요. 229과 통신선 이격거리는 75cm, 특고압과 통신선은 1.2m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수치예요. 이게 기본 수치고 절연전선을 쓰느냐 케이블을 쓰느냐, 제가 여기 케이블 제가 하나 적었잖아요. 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적은 거고요.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을 쓰느냐에 따라 물론 바뀌지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병가, 공가, 첨가, 그 중에서 첨가는 전력보안 통신설비 4장. 제가 애초에 법규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전솔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연결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4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풀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 대부분 이격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개.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또 쓸게요. 자, 5번째. 식물 안테나 이격거리입니다. 자, 먼저 식물입니다. 자, 식물은 일단 3가지로 이제 구별이 돼서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이제 구별을 하고요. 자, 과거에는 저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에는 뭐 30cm로 한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02년도인가요? 바뀌면서 얘가 가공전선과 접촉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촉하지만 않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먼저 일반적인 229에서는 1.5m로 하고요. 60kV 이하에서는 2m, 60kV를 초과할 때는 2m 플러스 0.12 단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요 숫자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 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째 안테나 시설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동그랗게 이제 원통으로 생긴 안테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거기에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양자 간의 이격거리를 어떻게 띄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도 일단 3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저압, 고압, 229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229 먼저 얘기하면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1.5m. 뭐
특고압 시설에서 뭐 나전선을 쓰게 되면 뭐 2m 케이블을 쓰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기본은 이제 요거 1.5m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저압은요 기본 60cm 고압은 80cm 이렇게 되고요. 만약 케이블을 쓰게 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30cm 그리고 얘는 40cm. 자, 그런데 저압 같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압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절연전선도 포함합니다.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게 되면 30cm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80, 30, 40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조금 좀 별개 사항인데 이 식물 이격거리,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뭐 따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력선과 전력선이 접근, 교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 이격거리로 해요. 예를 들어서 3, 4, 5 라인이 이렇게 있고 1, 5, 4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크로스가 되니까 교차하는 거죠. 그럼 요 양자 간의 이격거리, 요 이격거리를 요거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삭도와 1차 접근 상태에 있을 때 삭도와 1차 접근 상태에 이제 되어 있을 때 양자 간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요거 기준으로 합니다. 삭도가 뭐냐면 우리 리프트카 같은 거 이제 타게 되면은 위쪽에 안전선으로 두꺼운 전선이 있거든요. 그걸 삭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것들도 요거 이격거리로 한다. 그 다음 안테나 같은 경우는 가공전선과 통신선에 해당하는 가공전화선, 그냥 전화선만 쓸게요. 가공전선과 전화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자 간의 이격거리도 요 놈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제가 얘는 식물 이격거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얘는 안테나 이격거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식물, 안테나, 이격거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째. 건조물과 조영제 이격거리입니다. 자, 그림은 건조물로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자, 먼저 건조물과 조영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자, 일반 단독주택, 빌딩,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은 한번 지어지면 움직이기 힘들죠. 부시지 않는 한. 이런 것들 우리는 건조물, 책상, 의자, 뭐 나무 아니면 뭐 동상 이런 것들, 기와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영제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면 건조물이나 조영제가 있을 때 가공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거 옥상전솔로, 옆으로 지나가는 우리는 옥측전솔로라고 하죠. 요 양자 간의 이격거리를 얘기를 해요. 요 이격거리. 자, 그러면 얘를 제가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건데 일단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특고압, 하얀색으로 쓰는 거는 고조압입니다.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특고압, 하얀색으로 쓰는 건 고조압입니다. 자, 먼저 위쪽 이격거리입니다. 상부 또는 위쪽이라고 하고요. 기본은 3m, 옆으로는 1.5m, 그 다음 고조압 위로 2m, 옆으로 1.2m, 요게 이제 기본 수치예요. 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 3m죠. 절연전선 쓰면 2.5m, 케이블을 쓰게 되면 1.2m, 절연전선을 쓰면 1m, 케이블을 쓰게 되면 50cm, 절연전선 쓰면 80cm, 케이블을 쓰게 되면 40cm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함정 문제로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나오는 거고 기본 숫자는 좀 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함정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요 놈이에요. 고조압이죠. 위로 위쪽 상부 2m. 요 놈 같은 경우는 절연전선 80cm, 케이블을 쓰게 되면 40cm인데 얘네들은 절연전선은 안 되고요. 케이블만 1m예요. 그래서 절연전선으로 해서 함정 문제가 잘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V 절연 전선을 썼는데 뭐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연 전선은 안 된다라는 거. 얘는. 그래서 케이블만 1m가 된다. 자, 그다음 7번째. 자, 기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기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짜투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기타 전솔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전솔로 네 번째 시간에서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레일 면상 높이예요. 제가 공부했었을 당시 2000년대 초반때까지만 하더라도 궤조 면상, 철도 레일 있죠? 요걸 궤조라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가공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이격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을 당시는 궤조면상 높이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레일면상 높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레일면상의 높이는 규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6.5m, 6m, 5.5, 5m, 4.8, 4.5, 4.4, 4m, 3.8, 3.5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90% 이상이 레일면상 높이 그러면 6.5m.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5m.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높이만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통과할 때 높이 3.5m, 광산기타 갱도 안에서 1.8m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방식에 따라서 뭐 복선식이냐 단선식이냐에 따라서 뭐 4.4m, 4.8m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외워주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뭐 규정 이제 봐서 다 외워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을 다 못 외우면 최소한이라도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6.5m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선 제가 잘려도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 이쪽으로 진행하는 차, 뭐 다 이제 쭉 있을 텐데, 여기에 요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로에 따라 시설. 도로에 따라 시설. 이렇게 나와요. 도로에 따라 시설할 때 접근 또는 교차되어 있을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 규정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 놈이 기본적으로 배전선로 같은 경우는 투투나인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5m를 떨어뜨려야 된다. 5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선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도로횡단이라고 나와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 건너가는 걸 도로횡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횡단은 전선이 도로를 횡단했을 때 땅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이게 도로횡단입니다. 자, 도로횡단도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6.5m, 6m, 뭐 5.5, 5m, 4.5, 4m,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걔네들을 다 조건에 따라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극히 드물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도로횡단 그러면 무조건 6m 갑니다. 무조건 6m 갑니다. 자, 그런데 답이 5m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5m가. 원래 도로횡단 가면 6m 가시면 돼요, 그냥. 전력선이든 통신선이든 도로횡단 가면 6m. 그냥 무조건 가면 되는데, 답이 5m가 되는 게 일단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뭐 그거 외에도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빼기 1m이기 때문에 5m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 배운 거예요. 지선 도로횡단. 지선 도로횡단. 두 번째 연접
인입선 도로횡단. 연접 인입선 도로횡단. 자, 그 다음 저압. 이건 저압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저압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가공 인입선. 가공 인입선 도로횡단. 그래서 도로횡단 그러면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타 부분까지 좀 봤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 가공인입선이나 연접인입선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교 위시설, 뭐 저압에서 3.5, 고압 3.5, 특별고압 5m,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건 전력보안 통신설비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지금 제가 7개로 이제 구별한 이 내용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